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70세, 40년 넘게 노인의학을 공부해온 의사 박노준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진료하며 수없이 들었던 말이 하나 있습니다. 별건 아니에요. 그냥 조금 덜 걷게 됐을 뿐이에요. 하지만 제가 본 현장은 달랐습니다. 그 덜 걷는 건 하나로 한 달 사이에 온몸에 힘이 빠지고 3달 만에 바깥 외출을 멈추게 되었으며 겨우 1년 만에 침대에서만 지내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공통된 말. 그때 조금이라도 더 걸었으면 지금 이러지 않았을 텐데요. 걷는 건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걸을 수 있다는 건 지금 당신 몸과 뇌, 감정, 의지가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기적 같은 기능이 하루하루 조용히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당신의 70대 이후 삶을 더 늦지 않게, 더 단단하게 지켜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에서 소개드리는 내용은 단순한 운동 정보가 아닙니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 꼭 지켜야 할 생활의 디테일이고 당신의 걸음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의학적 근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넘어지고 누군가는 다시 일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당신이 걷는 그 한 걸음이 당신의 뇌를 깨우고 당신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왜 걷는 게 기적인지. 70세가 넘은 어르신들께 이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걷고 계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그냥 움직여야 하니까요. 병원 다니려면 걸어야 하잖아요. 밥 먹고 걷는 게 습관이 돼서요. 그런데 그때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살아있으려고 걷는 거야. 숨 쉬려고, 밥 먹으려고 걷는 거지. 걷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분의 말에 많은 어르신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걷는다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걷는다는 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누구나 알고 있듯 심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입니다. 하지만 그 심장이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걸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심장은 다리와 함께 움직입니다. 걸으면 다리 근육이 수축하고 그 힘이 혈액을 위로 밀어 올립니다. 그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가 순환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걷지 않으면 심장은 점점 약해지고 혈액순환은 둔해지고 전신 기능이 무너집니다. 특히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혈관 탄력도 줄고 심장도 과거만큼 강하지 않기 때문에 걸음이 약해지는 순간 심장도 바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걷지 않으면 폐활량도 줄어듭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는 능력은 생각보다 다리 움직임에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걷는 동작 하나로 몸통이 펴지고 배가 넓게 열리면서 더 깊은 숨을 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 있고 방 안에만 머무르며 움직임 없이 지내다 보면 폐도 점점 굳고 숨은 얕아지고 산소 공급도 줄어듭니다. 심장은 느려지고 폐는 약해지고 그 결과 장기 전체가 쉬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걸음을 멈추면 장을 자극하는 힘도 사라집니다. 걷는 동작은 복부에 자연스러운 리듬을 주기 때문에 장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오래 걷지 않으면 소화가 느려지고 변비가 생기고 식욕도 떨어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걸음을 멈추는 순간부터 몸은 멈추기 시작하는 겁니다. 심장도, 폐도, 위장, 그리고 뇌까지도 함께 느려지고 약해집니다. 의사로서 저는 이런 어르신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저 무릎이 아파서 하루 이틀 걷지 않으셨던 분이 며칠 뒤엔 갑자기 속이 더부룩하고 심장이 답답하고 밤잠이 오지 않는다고 오시곤 합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몸 전체가 움직이지 않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걷고 계시다면 그건 기적입니다. 걷는다는 건 당신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걷는 힘으로 심장이 뛰고 폐가 움직이고 장이 돌고 있습니다. 걸을 수 있는 지금 그 능력을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능력을 잃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를 실제 사례를 통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침 9시 10분 진료실 문이 조심스레 열렸습니다. 휠체어를 밀고 들어오신 78세 최영자 어르신. 3개월 전까지만 해도 매일 새벽 시장을 혼자 다녀오시고 걸어서 교회도 가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오른쪽 무릎에 통증이 오더니 3일 만에 걷기가 힘들어졌다고 하셨습니다. 스스로 걷는 게 불안해서 지팡이를 쓰셨고 이틀 뒤엔 휠체어를 타야 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왜 이렇게 빨리 망가지는 거예요? 그분의 물음에 저는 아무 말도 쉽게 할 수 없었습니다. 무릎 연골이 다른 것도 있었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고관절 근육이 약해져 있었고 종아리 힘이 거의 없었습니다. 걷는 능력은 단순히 다리뼈와 무릎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걸음을 지탱해주는 엉덩이, 골반, 복부 근육 모두가 약해지면 순식간에 걷는 기능이 무너집니다. 특히 고관절 주위의 근육은 한 번 힘이 빠지면 회복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최영자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걷는 게 이렇게 귀한 건 줄 몰랐어요. 걸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제 알았어요. 그 말이 제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81세 정태식 어르신. 정 어르신은 오래된 당뇨병 때문에 말초 신경이 손상되셨습니다. 감각이 무뎌지면서 발바닥에 힘을 제대로 줄 수 없었고 자꾸 몸이 뒤로 기울어졌습니다. 하루는 현관 앞 문턱을 넘다가 그대로 넘어지셨고 그 이후로는 스스로 걷는 걸 무서워하셨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걸을 수만 있어도 소원이 없겠어요. 정 어르신의 눈에는 걷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간절함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걷는다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걸을 수 있다는 건 모든 기능이 조화롭게 작동 중이라는 뜻입니다. 근육이 움직이고 관절이 따라오고 신경이 반응하고 뇌가 균형을 잡습니다. 그 중 하나라도 망가지면 걸음은 바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지금 스스로 일어나서 두 발로 걷고 있다면 그건 몸 전체가 정말 열심히 협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지금 몸이 아직 준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 능력은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걷는 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에서 걷는 능력이 약해질 때 몸에서 보내는 신호와 대처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하루 3,000보, 이 수치를 기준으로 노인의 건강을 평가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걷는 양이 그만큼 건강 전체를 보여주는 가장 간단한 지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하루 3,000보는커녕 집 안에서만 몇 걸음 걷고 하루를 마무리하곤 합니다. 이유는 다양합니다. 무릎이 아파서, 숨이 차서, 걷고 싶지 않아서. 하지만 그때마다 몸 안에서는 작은 변화가 조용히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심장입니다. 걸음을 줄이면 다리 근육이 움직이지 않고 혈액이 위로 올라오지 못하게 됩니다. 심장은 자꾸 혼자 힘을 써야 하고 결국 부담을 받게 됩니다. 심장박동이 약해지고 순환이 느려지고 혈압도 불안정해집니다. 두 번째로 영향을 받는 건 폐입니다. 걷지 않으면 호흡은 얕아지고 폐활량은 줄어듭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지 않으니 산소가 부족해지고
몸이 쉽게 피곤해집니다. 특히 밤잠을 자주 깨시는 분들. 그 원인 중 하나가 산소 부족에서 시작되는 얕은 수면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장 기능입니다. 걸음을 줄이면 복부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장은 천천히 움직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소화가 느려지고 식욕이 떨어지고 변비가 생깁니다. 어르신들이 자주 하시는 말, 예전처럼 밥맛이 없어요. 그건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움직임이 줄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무섭게 무너지는 건 바로 뇌입니다. 걷지 않으면 뇌로 전달되는 자극이 줄어듭니다. 다리는 뇌와 연결된 가장 큰 감각 통로입니다. 걷는 동작은 단순히 근육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뇌를 깨우는 행위입니다. 하루 종일 움직이지 않으면 뇌는 점점 쉬기 시작하고 생각도 느려지고 감정도 무뎌집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근감소성 허약이라고 부릅니다. 근육이 줄어들고 기능이 떨어지고 몸 전체가 함께 무너지기 시작하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 상태는 천천히 오지만 한 번 시작되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겁니다. 예전엔 혼자 시장도 다니고 집안일도 거뜬히 하던 분이 몇 주 사이에 걷는 게 무서워지고 이유 없이 몸이 무겁고 자꾸 숨이 차고 무릎이 떨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근감소성 허약의 시작입니다. 무서운 건 넘어짐보다 이 과정 자체입니다. 넘어지지 않았어도 이미 기능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걷고 계신다면 그 걷기를 절대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걷는 게 버겁게 느껴지신다면 지금부터 회복을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막 걷기가 힘들어진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요. 이 문제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단순히 폐 문제일까요? 아니면 자세의 문제일까요? 요즘은 몇 걸음만 걸어도 숨이 차요. 산책을 나가도 금세 가슴이 답답해요. 숨이 막혀서 걷는 게 겁나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어르신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여쭤봅니다. 숨이 차는 게 처음인가요? 언제부터 시작되셨나요? 그 대답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예전부터 조금씩 그랬는데 요즘은 더 심해졌어요. 그리고 대부분은 그냥 나이 때문이겠거니 운동을 안 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십니다. 하지만 숨이 차다는 건 분명한 원인이 있는 신호입니다. 오늘은 걷기만 하면 숨이 차는 원인, 그 원인을 구분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체력 저하입니다. 단순히 근력이 떨어지고 운동량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 경우는 걸음 수가 줄어들면서 점점 심장이 덜 뛰게 되고 폐도 덜 확장되기 때문에 숨이 쉽게 차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벼운 운동만 꾸준히 해도 금세 호전되는 편입니다. 두 번째는 순환기 문제입니다. 심장 기능이 약해졌거나 혈액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걷기 시작하고 2분 안에 가슴이 조여오거나 턱, 어깨, 발까지 통증이 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걷고 나서 숨이 찬 상태가 오래도록 회복되지 않는 경우, 이건 단순한 운동 부족이 아니라 심장 자체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꼭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자세 문제입니다. 요즘 어르신들 중에는 등이 굽고 목이 앞으로 나가고 골반이 무너진 자세로 걷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이 자세로 걷게 되면 흉곽이 눌리고 배가 넓게 열리지 못해 숨을 제대로 들이마실 수 없습니다. 호흡이 짧아지고 금세 피로가 쌓입니다. 자세만 바로잡아도 숨찬 증상이 크게 줄어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숨이 찬다고 느껴지면 단순히 숨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지금 내 몸 전체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다리 힘은 괜찮은지, 걸을 때 몸이 기울어지지 않는지, 어깨가 말려 있지는 않은지, 이런 작은 신호들이 숨이 찬 이유를 알려주는 열쇠가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신호를 빨리 알아차리는 겁니다. 숨이 찬 걸 그냥 나이 탓이라 넘기면 문제는 점점 커지고 회복 속도는 더 느려집니다. 반대로 지금 이 상태를 인식하고 생활 습관을 바꾸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걷기 전 스트레칭을 하고 자세만 교정했을 뿐인데 숨찬 증상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어르신들의 사례도 많습니다. 지금 당신이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다면 그건 몸이 당신에게 보내는 작은 경고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잡아야 할 때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걸음걸이에 숨겨진 몸의 메시지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발끝이 자꾸 벌어지는 분들, 보폭이 줄어들고 있는 분들, 걷다가 자주 뒤뚱거리시는 분들, 바로 그 걸음에서 건강의 열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걸음으로 걷고 계신가요? 발을 어떻게 딛고 있는지, 보폭이 얼마나 되는지, 골반이 흔들리고 있는지, 사실 우리는 자신의 걸음걸이를 자세히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환자가 진료실로 들어오는 순간 걸음걸이만 봐도 어느 정도 몸 상태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걸음에는 모든 것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건 발끝 방향입니다. 발끝이 자꾸 바깥쪽으로 벌어진다면 엉덩이 근육이 약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발끝이 안쪽으로 모이면서 발바닥이 안으로 쏠린다면 발목 힘이 부족하거나 무릎 정렬이 어긋났을 수 있습니다. 이 상태로 오래 걸으면 발바닥이 쉽게 피로해지고 무릎 통증도 함께 생기기 쉽습니다. 두 번째는 보폭입니다. 예전보다 걸음이 짧아졌다고 느끼신다면 허벅지 힘과 고관절 움직임이 약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보폭이 짧아지면 몸 전체의 균형이 깨지고 넘어질 위험도 올라갑니다. 세 번째는 골반 흔들림입니다. 걸을 때 골반이 한쪽으로 심하게 기운다면 척추와 골반의 정렬이 어긋나 있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오른발보다 왼발에 더 힘이 실리고 몸이 한쪽으로 쏠리는 느낌이 있다면 척추 옆 근육이 비대칭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경우는 등과 허리에 무리가 오기 쉽고 무릎에도 부담이 집중됩니다. 걸음이 무너진다는 건 몸 전체의 축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넘어지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기 전에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걷다가 발끝이 자주 걸리지 않으셨나요? 보폭이 줄어들고 자꾸 바닥을 쓸듯이 걷게 되는 것도 근력이 떨어졌다는 신호입니다. 또는 오래 걷지 않았는데 허리가 뻐근하거나 무릎이 뜨끔거리진 않으셨나요? 이런 증상도 몸의 정렬이 흐트러졌다는 경고입니다. 문제는 걸음걸이가 바뀐다는 걸 본인이 가장 늦게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늘 권해드립니다. 지금 본인의 걸음을 직접 영상으로 찍어보세요. 핸드폰으로 뒷모습을 찍고 보폭, 발끝, 골반 움직임을 확인해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건 이 신호들이 나타났다고 너무 늦은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운동을 시작하면 다시 안정적인 걸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잘못된 걷기 습관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많은 어르신들이 걷는 자세 하나만 바꿨는데도 무릎 통증이 줄고 숨이 덜 차졌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신도 지금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걷고 있는 그 모습, 과연 몸에 도움이 되고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어르신들이 잘못된 걷기 습관으로 무릎,
허리, 발목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걷는 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잘못 걷고 있다면 그만큼 몸에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바로 바꿔야 할 걷기 습관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발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편한 신발이라고 하며 헐렁하거나 밑창이 너무 푹신한 신발을 신습니다. 하지만 그런 신발은 발바닥 감각을 떨어뜨리고 균형을 흐트러뜨립니다. 특히 슬리퍼처럼 뒤꿈치가 고정되지 않은 신발은 작은 돌부리에 발이 걸리기 쉬워 넘어질 위험도 커집니다. 신발은 딱 맞고 발등과 뒤꿈치를 잡아주는 고정력이 있는 신발이 가장 좋습니다. 밑창은 너무 푹신하기보단 약간 단단하면서 미끄럽지 않은 재질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무게 중심입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무릎이 아파서 앞으로 고개를 내밀고 걷는 분들이 많습니다. 혹은 허리가 굽어서 상체가 앞쪽으로 쏠려 있기도 하죠. 이런 자세는 무게가 발끝 쪽으로 쏠리게 만들고 발목, 무릎, 종아리에 지나친 압력을 줍니다. 또한 이렇게 걸으면 자세가 불안정해서 작은 요철에도 쉽게 균형을 잃습니다. 걷기 전 어깨를 한번 쭉 펴고 시선을 앞에 두세요. 발바닥 가운데, 즉 엄지와 새끼발가락 사이에 무게가 실리는 걸 느껴보세요. 이 중심만 잡아도 몸이 훨씬 가볍게 움직입니다. 세 번째는 보폭입니다. 많은 분들이 힘을 덜 쓰기 위해 걸음을 짧게 내딛습니다. 처음엔 편해 보여도 이 걷는 습관이 오히려 몸을 더 피곤하게 만듭니다. 짧은 보폭은 근육을 덜 쓰게 만들고 균형 감각도 떨어뜨립니다. 반대로 너무 큰 보폭으로 발 뒤꿈치부터 세게 내딛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역시 무릎 관절에 충격을 주는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보폭은 내 키의 0.4배에서 0.45배 정도, 즉 150cm인 분이라면 약 60cm 정도가 이상적입니다. 너무 작지도 너무 크지도 않게 리듬감 있게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연습할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걷기 전 거울 앞에 서서 자세를 정렬하고 한 걸음씩 천천히 걷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한 발을 내디딜 때 발 뒤꿈치 발바닥 발끝 순으로 바닥을 딛는 느낌을 살려보세요. 그리고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어 몸의 리듬을 살리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 3가지, 신발, 무게 중심, 보폭, 이 3가지만 바꿔도 걷는 게 훨씬 편해지고 무릎 통증이나 숨찬 증상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이 걸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힘을 기르는 겁니다. 바로 근육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걸음을 지키는 중심 근육 3곳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무릎보다 더 중요한 엉덩이, 종아리, 발바닥, 이 근육이 있어야 내일도 10년 뒤도 당당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말합니다. 건강하게 오래 걷고 싶다고. 하지만 걷기를 지키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걷는 데 필요한 건 단순히 다리 힘이 아닙니다. 무릎이 튼튼해도 딛는 바닥에 힘이 실리지 않으면 걸을 수 없습니다. 다리가 길어도 몸을 받쳐줄 중심 근육이 없다면 금세 흔들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걷는 능력을 지켜주는 핵심 근육 3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 근육만 잘 써도 10년 뒤에도 지금처럼 걷는 삶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엉덩이 근육입니다. 걸을 때 발을 앞으로 내딛고 상체를 지지하는 힘이 바로 엉덩이에서 나옵니다. 엉덩이 힘이 빠지면 허리는 굽고 보폭은 줄어들고 몸이 한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이런 걸음은 금방 피로가 쌓이고 관절에 부담이 커집니다.
그래서 엉덩이는 앉아 있을 때도 힘을 유지하려고 의식적으로 써야 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앉기입니다. 팔에 힘을 빼고 엉덩이에 집중해서 천천히 올라오고 천천히 앉으세요. 이 동작만 하루 5회, 2세트만 해도 엉덩이 근육은 살아납니다. 두 번째는 종아리 근육입니다. 종아리는 심장에서 아래로 내려온 혈액을 다시 끌어올리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종아리에 힘이 없으면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다리가 자주 붓거나 저리는 증상이 생깁니다. 종아리 근육은 뒤꿈치 들기로 단련할 수 있습니다. 의자나 벽을 살짝 잡고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리고 내려오기를 반복하세요. 한 번에 10회씩 천천히 2세트만 해도 혈액이 더 잘 돌아가고 다리에 힘이 붙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발바닥 근육입니다. 발바닥은 우리가 딛는 첫 번째 지면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발가락과 발바닥의 힘이 약해져서 걸을 때 균형을 잃기 쉽습니다. 특히 엄지발가락은 전체 균형을 잡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근육을 키우는 방법은 수건 당기기입니다. 맨발로 앉은 상태에서 바닥에 수건을 깔고 발가락으로 수건을 끌어당겨 보세요. 이 동작을 하루 3분만 해도 발바닥 감각이 살아나고 걷는 힘이 생깁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기 엉덩이, 뒤꿈치 들기 운동 종아리, 수건 당기기 운동 발바닥, 이 세 가지를 하루 5분씩만 해도 당신의 걸음은 앞으로 10년을 버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근육들이 살아있으면 무엇보다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근육들이 약해졌을 때 진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현실적인 위험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넘어짐보다 무서운 건 균형 감각의 상실입니다.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은 생각이 잘 안 나요. 예전엔 숫자도 잘 외웠는데 요즘은 자꾸 깜빡깜빡해요. 기억이 흐려지는 것, 생각이 느려지는 것, 감정이 무뎌지는 것. 이런 변화는 단순히 나이 때문일 수도 있지만 움직이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걷지 않으면 뇌는 점점 자극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뇌와 다리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걸을 때 뇌는 수없이 많은 판단을 내립니다. 균형을 잡고, 앞을 보고, 발을 어디에 디딜지 계산하고, 속도를 조절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뇌를 끊임없이 자극합니다. 그래서 걷는 행동 자체가 뇌를 깨우는 운동이 되는 겁니다. 걷는 사람이 앉아 있는 사람보다 생각이 더 또렷해지고 기억력도 유지되는 이유입니다. 한 연구에서는 하루 20분 이상 걸었던 노인들이 치매 발생률이 40% 가까이 줄었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걷기는 뇌를 살리는 움직임입니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닙니다. 걷지 않으면 감정도 함께 멈춥니다. 걷는 행위는 몸의 움직임뿐 아니라 감정의 순환에도 영향을 줍니다. 우울할 때 집 안에만 있으면 점점 더 생각이 가라앉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죠? 반대로 햇빛을 받으며 천천히 걷고 나면 생각이 맑아지고 기분도 가벼워지지 않으셨나요? 이건 기분 탓이 아니라 실제 뇌에서 분비되는 세로토닌과 도파민이라는 감정 호르몬이 작용한 결과입니다. 이 호르몬들은 걷는 자극을 받을 때 활발하게 분비됩니다. 그래서 걷지 않으면 몸만 멈추는 게 아니라 정신과 감정도 함께 멈추게 되는 겁니다. 어떤 어르신은 걷기 운동을 시작하고 나서 자식들에게 전화를 더 자주 하게 됐다고 합니다. 걷는 시간이 자기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 되고 그 생각이 말로 이어지고 행동으로 연결됐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분은 걷기를 시작하고 나서 예전보다 훨씬 덜 짜증내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가슴에 쌓인 감정이 걸으면서 조금씩 풀렸다고요. 이처럼 걷는다는 건 단지 다리를 움직이는 일이 아니라 삶 전체를 순환시키는 일입니다. 생각을 돌리고, 감정을 풀고, 뇌를 깨우고, 기억을 유지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단순한 걷기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마디를 꼭 전하고 싶습니다. 걷는 사람은 정신이 멈추지 않습니다. 걸을 수 있는 지금, 천천히라도 매일 한 번은 꼭 몸을 움직여 주세요. 그리고 이 걷기를 지속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넘어지지 않기 위한 습관, 즉, 낙상 예방을 위한 핵심 원칙을 알려드립니다. 이 원칙 하나만 지켜도 당신의 걷기는 더 오래, 더 안전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병원에서 만났던 세 분 어르신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 세 분 모두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는 예전처럼 못 걷는다. 걸으면 힘들고 무릎이 아프다. 이 나이에 뭘 바꾸냐 하셨던 분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시작은 단 하나, 걷는 습관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어르신, 나이 75세, 혼자 사시는 분입니다. 겨울이면 몸이 움츠러들고 기운이 없어 하루 종일 TV만 보며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걸으라고 권해드리면 무릎이 아파서 못해요. 숨이 차서 5분도 못 걷겠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걷지 말고 서 계세요라고 했습니다. 아침마다 창가에 서서 햇빛을 5분만 받으시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그것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서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그 다음은 방 안에서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난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아침에 눈을 뜨면 나가서 걷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날 이후 하루 10분씩 동네 한 바퀴를 도는 게 습관이 되셨습니다. 무릎 통증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었고 밤잠도 더 깊어졌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어르신은 71세 남성입니다. 이분은 걷는 걸 좋아하셨지만 보폭이 점점 줄어들고 자주 뒤뚱거리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걸음걸이부터 다시 보셨습니다. 스스로 걸을 때 발끝이 벌어지고 몸이 한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걸 영상으로 찍고 처음 알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린 건 수건 당기기 운동과 벽 잡고 뒤꿈치 들기였습니다. 하루 5분씩 딱 2주만 해보자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3주 뒤 다시 뵈었을 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상하게 걸을 때 다리에 힘이 생겼어요. 예전엔 내가 걸음을 끌었는데 지금은 걸음이 나를 끌어요. 이건 정말 중요한 변화입니다. 몸이 걷는 게 아니라 마음이 먼저 걷고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어르신은 정신적으로 무기력하셨던 분입니다. 늘 하던 말씀이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아침이 오면 두렵고 답답해요였습니다. 이분께 걷기를 시작하자는 제안 대신 시간 정해서 나가보기를 권했습니다. 정확히 오전 9시, 매일 같은 시간에 햇볕을 받으며 천천히 걸으시라고 했습니다. 단 5분만요. 그렇게 하루 5분을 한 달 동안 이어가셨고 그 다음부터는 스스로 시간도 늘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석 달이 지나 그분이 하신 말. 요즘은 걷는 게 하루 중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걸으면서 마음이 정리되고 생각이 맑아져요. 그분의 얼굴에서 이전엔 볼 수 없던 표정이 돌아왔습니다. 이 세 분 모두 운동기구도 필요 없었습니다. 돈도 시간도 많이 쓰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자신의 걸음을 다시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 한 걸음이 몸을 바꾸고 생활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신의 걸음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10부에서는 지금 이 순간 걷고 계신 여러분을 위한 메시지를 전하며 이번 영상 시리즈를 마무리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걸을 수 있습니다. 조금 느려도, 발이 무거워도, 숨이 차도 당신은 스스로 몸을 일으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건 절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오늘도 걷고 싶지만 못 걷습니다. 누군가는 두 다리에 힘이 남아 있어도 넘어질까봐 두려워 나서지 못합니다. 누군가는 예전처럼 걷고 싶지만 이미 잃어버린 균형을 다시 찾기 어려워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걷고 있다는 건 작은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지금부터라도 지켜야 합니다. 걷는 건 살기 위해서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걷는 건 생각을 다시 시작하는 일이기도 하고 잊고 있던 감정을 다시 느끼는 일이기도 합니다. 무기력했던 하루에 기억을 하나 남기는 일이고 멈춰있던 마음을 앞으로 움직이게 하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걷는 힘을 지키기 위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엉덩이와 종아리 근육의 중요성, 발바닥의 감각을 살리는 방법, 균형 감각을 되찾는 루틴, 걸음걸이를 체크하는 기준, 그리고 무엇보다 걷기가 뇌와 마음에 어떤 변화를 주는지 직접 들어보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건 실천입니다. 지금 바로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실천은 오늘 하루 딱 5분만 걸어보는 겁니다. 꼭 멀리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집 안에서 방과 거실을 천천히 오가는 것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그 발걸음을 스스로 다시 시작한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나는 걷는다. 이 한 걸음이 내 몸과 마음을 깨운다. 이 다짐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걸을 수 있다는 건 기적입니다. 그 기적을 지금의 당신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걸음은 앞으로도 당신을 지켜줄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병원에서 만났던 80세 어르신의 한마디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매일 걷습니다. 걷지 않으면 내일이 멀어지는 것 같아서요. 이 말처럼 걸으면 내일이 옵니다. 걸으면 삶이 이어집니다. 오늘도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리즈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걸음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걷는 순간마다 당신의 삶에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금부터 걷기 시작하세요.